이제 어마어마한 더위는 지나갔죠? 아침 저녁으로 살짝 선선하기도 한데 명상의 계절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이 그림책 명상을 했고 오늘은 글쓰기 명상 전문가 김성수 박사님을 청해서 또 글쓰기 명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방금 우리 고영희 선생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글쓰기 명상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명상이 요즘 대세라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지난번에 그림책 명상도 참 생소했지만 글쓰기 명상은 더 생소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명상이라는 걸 너무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은데 예, 글쓰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그 명상까지 해서 또 그 부분으로 공부를 하셔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김영사에서 책으로도 펴내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글쓰기도 어려운데 그 명상까지 덧붙인 이 어려운 글쓰기 명상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은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글쓰기도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왜 명상이냐.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은 글쓰기 명상이라는 의미가 네네. 글쓰기 자체가 명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글쓰기 자체가 명상이다. 글쓰기 자체가 명상. 저희가 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1학년 들어가자마자 예. 매번 했던 게 숙제로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나의 일기를 쓰고 그거를 담임 선생님께 검열을 받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어찌 보면 참 글쓰기의 부분에서는 아주 마이너스의 마인드였던 것 같은데 그게 박혀 있는 우리네 시니어들이 예. 글쓰기를 한다는 일은 어려운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예, 사실은 글쓰기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 네. 바로 그 선생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아, 참. 예.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쓰려고 할 때 그 검열을 하시던 그 보이지 않는 눈이 있잖아요. 예, 선생님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힘들어했던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마음에서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내쫓아야 되네. 네. 이제 뭐 많이 이제 그 헤어지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을 내려놓고 나시면 저 따라서 쫓아낸다고 하시고. 내려놓고 나시면 되게 편안해져요. 이건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작업이 먼저 필요하군요. 그럼요. 예. 아무도 이제 내 글쓰기를 검열하거나 또는 체크하실 분이 안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우리는 그게 두렵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그게 어렸을 때 경험이 게 어찌 보면 거의 무섭다라는 트라우마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사실은 많은 시니어 분들이 글쓰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어쩌면 네, 뭐 보면 수필 네. 문학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리고 또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카톡을 하는 것도 그렇죠. 글쓰기 맞네요. 예, 그럼요. 그래서 왜 그걸 따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저 학위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사일에 가장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글쓰기에 포함을 한다면 그게 글쓰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쓰네요. 그럼요. 눈 뜨면 들어와 있는 수많은 그 카톡들. 그렇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예. 이 손놀림이 전부 글쓰기네요. 그럼요. 그리고 카톡 글쓰기를 한번 유심히 보세요. 가장 생생한 글쓰기예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 SNS 상에 그러네. 남이 카톡으로 주고받은 글쓰기를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면 그걸 네.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죠. 예. 바로 그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글쓰기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글쓰기 명상은 네네. 우리가 지금 뭐 산문 쓰기라든가 또는 수필 쓰기라든가 네.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요구했던 글쓰기 그것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쓰는 예, 그런 글쓰기를 근데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 있습니다. 의구심이 드는 건 예. 물론 그것도 글쓰기 안에 포함은 되는 건데 그건 만천하에 드러내는 글쓰기잖아요. 그 명상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글쓰기 명상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누구에게든 보여주지 않는 글쓰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카톡으로 쓰는 거는 명상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글쓰기에 포함되는 거고 글쓰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이군요. 말씀드리는 명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럼 안 보여주는 글쓰기. 예, 누군가에게 카톡을 쓰듯이 나 쓰듯이. 자신에게 쓰면 됩니다. 나 자신에게 카톡을 하면 되네.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쓰는 카톡 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쓰면 사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이유도 없고 누가 보자고 할 일도 없죠. 예. 나 자신에게 쓰는 글쓰기. 예. 카톡. 예. 그러네요. 어차피 우리가 SNS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제는 이젠 펜을 들고 쓰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또 인정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려면 오히려 그걸 우리가 활용해야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자신에게서는 카톡.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네요. 글쓰기 명상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썼어요. 나 네. 자신에게 카톡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너무 쑥스럽고 안 보고 싶고 그럴 것도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또 자기 점검이거든요. 자기 점검. 예, 자기 점검이 계속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시는 분들도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일기는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 이미 그런데도 전제는 있는데 우리 속에는 이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신한테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그조차도 점검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조차도 점검을 네. 하고 일기조차도 쓸 말 못할 말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좀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글쓰기가 가능해지고 아름다운 글쓰기죠. 그래서 정말로 나 자신한테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쓰는 카톡인데 네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 자기 점검 없이 그렇죠. 예.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아니에요. 그게 자, 한마디로 한다면 예, 예. 나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 쓰는 카톡.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카톡이라는 예, 개념을 예. 선생님이 이렇게 네네. 넣어주시니까 한결 더 이야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휴대폰에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거는 보통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한번 올라가면 한참 올라가니까 예. 좀 보관하고 싶은 것들을 오, 내 예. 자신에게 하는 거 이외에는 안 쓰거든요. 예. 근데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예. 그냥 탁 하고 온 게 거기다가 간단하게 한두 마디씩 쓰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그렇죠. 떠올렸는데요. 그래서 예, 나 예. 자신에게 예. 있는 그대로 쓰는 카톡인데 있는 그대로가 쉬울까? 이 생각이 딱 저를 지금 근데 해봐야지 사실은 일단. 어쩌면 네.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회를 그다지 많이 갖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왜냐하면 정말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타인을 의식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제거하는 부분이 예. 그것들을 조금씩 제거를 좀 해나가면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명상은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럴 것 같으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그대로까지는 일단 좀 여정이 필요할지라도 예. 나 자신에게 쓰는 카톡인 거는 분명하니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내 생각이나 감정을 그때그때 살아있는 그대로 짤막짤막하게 글로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일단 있는 그대로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예, 예. 나 자신에게 쓰는 카톡. 예.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을 짤막짤막하게 쓰는 작업을 해본다. 이게 글쓰기 명상의 시작이라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를 해보면. 예, 예.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가 처음에는 좀 자기 점검이 있다 하더라도 뭐 누가 보는 것도 아니니까 예, 자기 검열을 조금씩 막 하죠. 조금씩 예. 용기가 나면서 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 용기가 조금 생기려고 하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모르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참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용기를 더 내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 우울감이 특히 우리 코로나 어쩌고 하는 뭐 코로나 블루니 뭐 블랙까지 갔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예. 우리가 글쓰기에 대한 겁을 먹는 것만 없애도 훨씬 가능하죠. 더 쉬워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치유적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갇혀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기억이나 감정 같은 것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막 얽혀가지고. 그렇죠. 근데 글로 써낸다는 네. 것은 명쾌하게 드러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 일종의 자기 상담처럼 예, 자기 상담. 이 자신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을 솔직하게 남에게 보여줄 글쓰기가 아니니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치유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 상담소나 또는 어디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도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나 내담자에게 계속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도록 질문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어제 그러면 그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질문해 주고 또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면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셨어요? 이런 거 질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에게 내가 질문하고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기분이 어떠셨어요?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기분이 나빴다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기분이 더러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를 아주, 들면 그렇죠. 예. 바로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이거는 뭐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아하게 걸릴 필요가 없죠. 우아하다는 건 벌써 그럼요. 이성적인 건데. 직설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예. 막 그래서 욕도 해요? 욕도 아니 정말 욕도 해야 됩니다. 욕 테라피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욕 테라피도 있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글쓰기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때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이 여러분들 한 10대분이 앉아 계시는 집단에 네. 특히 여성 이제 시니어들이에요. 근데 네. 이분들이 백지를 하나씩 주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욕설을 한번 적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당신이 알고 있는 욕설. 예. 그랬더니 두 줄도 못 적는 거예요. 두 줄도. 그래서 제가 다시 저도 그럴 것 의제를 같은데. 던져서 당연히 그러시죠. 네. 선생님도 당연히 두 줄도 못 적으실 거예요. 두 줄보다는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런데 남에게 살아오시면서 남에게 들은 욕설을 적어보시라 그랬더니 한 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집중해서 엄청나게 쓰시는 거예요. 남에게 아니 들은 들었으면 욕설. 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착각을 많이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들은 얘기나 얘기예요. 아는 거나 들어서 안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는 이런 욕설을 못한다. 모른다. 그것도 자기 점검 아니에요? 어찌 그렇죠.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렇죠. 자기 점검을 네.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아놓은 건데 들은 욕설을 적어보시라 그랬더니 정말 육두문자들을 내가 이렇게 들었어. 네. 누가 나한테 그랬어 하면서 정말 한 장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쓰다가 또 울면서 또 그만 적는 분도 계세요. 예, 그때 옛날 과거 생각이 나서. 네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들었다라고 적으신 것들은 누가 내놓으신 거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 나 욕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미 나에게 들어와서 내 그렇죠. 의식에 저장돼 있잖아요. 있구나. 내가 안 쓸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급하면 나와요. 들은 욕이 나와요. 급하면.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정신, 소위 말해서 제정신은 그분 이거 할 땐 제정신일 제정신이 때는 아니고 스스로 방어를 해서 자기 안에 그런 것은 없다라고 나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나는 굉장히 예. 고상한 사람이야. 그게 이제 페루조나예요. 가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면을 쓰지 않고는 당장의 나락이죠. 예. 저는 이제 바로 근데 그 페루조나, 그러니까 가면이 너무 두꺼우면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뭔가 그 불쾌한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지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러내게끔 만드는 게 되게 치유예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땐 글쓰기 명상은 어찌 보면은 그 돈 안 들이고 글쎄 집에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치유하는 자꾸 작업입니다. 빠져드는데요. 예.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면 시간당 얼마씩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농담처럼 그 돈이 아깝기 시작하면 안 와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갈 때는 절박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 단계로 거기까지 가지 말고 나한테 상담을 하고 그렇죠. 그 나한테 상담을 하는 부분에서 내가 카톡을 쓰고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면 경제적으로도 상담료, 훨씬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료 세이브 하셔가지고 네.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친구들 여행도 가고. 근데 이건 좀 사이드 스토리일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난히 욕을 싫어해요. 오, 그러시구나. 그게 정도가 지나쳐요. 그러시구나. 그건 뭐가 있나요? 속에? 제가 욕을 못하는 거는 두 번째 치고 그런 욕을 들었을 때 아주 이게 온몸이 반응해요. 그거는 이제 이 욕설에 대한 어쩌면 이제 상처, 그 욕설로 인한 선생님이 상처가 있나요? 제가? 아주 강한 상처를 어느 때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죠. 그 욕설과 함께 어떤 그 심리적인 또는 물리적인 어떤 위해감, 말하자면 위압감이 됐든 아니면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인텔리겐트하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집안에는 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저희 동네가 아닌 저 위에 윗동네 왜 조금 달동네라고 그러나 왜 이렇게 저기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살던 동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금 방치가 되다 보니까 욕설이 그야말로 난무하는 그게 그냥 일상 언어였었나 봐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동네를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저를 향해서 욕을 하는데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 경험인 건가요? 짐작이 됩니다. 얼어붙어 갖고 거의 오줌을 지릴 정도로 발이 붙어 갖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 욕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욕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찌 보면 저한테 말씀하신 그게 그 트라우마였는지 그 이후에도 어쩌다가 왜 버스를 타거나 그럼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욕을 막 그럼 제가 버스에서 내릴 정도예요. 그걸 듣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바로 그런 것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욕을 심하게. 그때 그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걔네들은 이제 너무 사이드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냥 늘상 일상 용어처럼 이렇게 욕설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경우에 이제 노출돼 보지 않으신 어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되게 정말 놀랍고 또 엄마께서 네. 또 가정에서는 또는 뭐 욕설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그게 된다라고. 뭐 있는지도 몰랐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물리적인 타격감 같은 것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저도 똑같이 이제 그 힘든 삶을 다 누구나 살아왔고 힘든 부분이 있고 우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쓸 때 이런 저 같은 특별한 경험들이 이 글쓰기 작업을 할 때 욕을 막 쓰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절대로 그거를 쓰는 것도 못하죠.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는 욕을 좀 해봐야겠네요. 예, 치고 들어가 보세요. 예. 아니, 들었던 욕만 쭉 적어 보셔도 들었던 욕이 기억이 안 나는데 써보면 기억날까요? 예. 쓰다 보면 기억이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게- 숙제로 욕을 써보겠습니다. 이게 글쓰기가 재미있는 게 사실은 이제 명상은 인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고 앉아 있는 것은 다소 인위적인 작업인데 글쎄요, 눈 감고 예. 하는 명상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의외로 어려워요. 예, 네. 왜냐하면 근데 글쓰기 비일상적인, 명상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눈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일상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카톡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카톡을 쓸 때 전혀 힘들면 누가 그렇게 쓰겠어요. 근데 막 낄낄거리면서 또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있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른. 그렇죠. 예. 아, 그 나무 카톡 그 대화 나눈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네. 아주 그냥 현장 상황 그대로 생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카톡을 하면서 예. 거기다가 아는 욕을 다 써봐? 뭐 그냥 이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욕만 다 한번 써보자. 네. 예, 들었던 욕이든. 아, 뭐 필요하면 네이버 찾아서 써보죠. 예, 그렇게 해서 쭉 써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필요할 것 사실은 같은데요. 제가 자유로울 수 있는? 굉장히 좋아요. 예. 아, 뭐 욕을 해라고 하는 장려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의 일종의 그 부정적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욕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면의 어떤 부정성을 말하자면 개념화시킨 거거든요. 예, 그냥 야 XX야 할 때 일종의 자기 내면의 어떤 분노라든가 또는 어떤 좌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이런 부정적 감정을 일종의 언어로 이렇게 개념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욕설을 적는다라는 이야기는 내면의 어떤 부정성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서 보고 발산시키고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거요? 예, 예. 자연스럽게 버려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이 몸 안에 있는 염증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드러내야지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도려내야 그렇잖아요. 되고. 도려내야 되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심리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야지 이게 나로부터 떠납니다. 예. 그래서 이 글쓰기 명상은 일종의 제가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글쓰기 명상은 드러내기거든요. 드러내기. 그 모든 내상 말하자면 몸속에 있는 장기들, 네. 뭐 암덩이가 됐든 염증이 됐든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예, 그러듯이 정신적인 것들, 정신적인 그 부정성들 이런 것들도 스스로 다른 사람이 뭐 요구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요구해서 또는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더 강화되기가 쉬워요. 더 강화됩니다. 부정성이. 예. 그런데 스스로 내가 드러냈을 때는 네. 이거는 내 안에서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저로부터 떠나가죠. 그래서 성당이나 네. 또는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 하지 않습니까? 고해성사죠. 그때 뭐 좋은 이야기 해라고 뭐 자랑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씀할 수 없었던 네네. 그런 내용을 신에게 그조차도 어렵던데요. 드러내라. 신부님께 고해성사라는데 제가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글쓰기 명상을 착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성당 교우들이 사실은 고해성사에 가서도 100% 다 못 드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그것 때문에 성당 가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솔직한 사람도, 아무리 저랑 같이 라포가 형성이 잘 된 사람도 저에게 100%못 드러내요. 아니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도 점검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자기 나한테 자신한테도. 쓰는 글도 사실은 이렇게 자유롭게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자기 방어가 크잖아요. 정서적인 자기 방어가. 바로 이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어떤 그 느낌으로, 네. 예, 어떤 느낌으로 불쾌한 느낌 또는 뭐 뭔가 아주 아픈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잠겨 있는 느낌이 출구가 없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글이라는 예, 이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출구를 안 만들어 주느냐는 거죠. 선생님 그 글쓰기 명상 책에서 예. 제가 굉장히 놀라웠던 거는 그거를 드러낸 다음에 없애라고. 예, 예. 보통 우리가 글쓰기라는 건 보관을 하는 건데 예, 예. 그게 저는 너무 신이 났었어요. 그렇죠. 네, 예. 버릴 거야? 그러면은 막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해도라기보다는 내 감정을 막 써도 이걸 보관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옛날에 왕들도 그거 사초. 저기 사초 갖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 예. 아 그게 기록이 안 되면 예. 내 감정을 발산하고 버리네. 바로 폐기하는 거죠. 거기에 저는 아주 진짜 유레카했거든요. 예. 그러면 쓸 수 있겠다. 그 대전제가 그거여야 네. 됩니다. 예, 글쓰기 명상이 어떻게 그런 온전한 글쓰기가 되기 거기에 위해서는 차관이 되셨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작가로서도 이제 글을 많이 썼는데 아 참 작가신 예, 예, 거 예. 그래서 작가로서도 글을 많이 작가시기 때문에 그게 썼는데 가능하셨나 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게 쓰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봤더니 이게 보관한다라는 전제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볼 것 같은. 누군가가 볼 것 같죠. 심지어는 네. 제가 그 굉장히 복잡한 암호를 넣어가지고 일기를 쓰는데 그 노트북에 네. 예, 그런데 그 일기장에도 100%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는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스스로에게도 뭐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또 뭐 너무 아파서 차마 못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이 노트북도 내가 지우지 않는 한에는 언젠가는 누군가가 볼 그쵸. 수도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바로바로 지워야겠네. 맞아,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지우기. 바로바로 지우기, 예, 바로바로 찢어 없애기. 네. 예,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쓴다면 이제 찢어서 없애는 거고 예, 워드는 지우기.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엔터를 딱 눌렀을 때 예, 저장하시겠습니까? 뭐 예, 버리겠습니까? 예,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비우겠습니다로 딱 바로 여기서 날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솔직한 자기 내면이 그러네요. 나오는 발산해서 완전히 버리고 예.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 하고 살 수 거예요. 있네. 예, 이미 나 그때 생각했지만 버렸으니까 내 생각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저는 선생님 그 글쓰기 명상 책에서 재밌는 건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쓰고 날려? 예. 그게 그렇게 제일 크게 왔어요. 근데 의외로 쓰고 날리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아깝잖아요. 되게 쓰고 나면 아깝거든요. 에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뭐가 됐든 썼는데. 정말 내 안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다 보면 네. 어쩔 때는 되게 멋있어요. 이걸 내가 썼어?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건 남기면 안 되나? 뭐 꼭 남기고 싶으시면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남기셔도 됩니다. 아마도 글을 예. 써놓고 보면 요거는 누가 봐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예, 있을 그렇습니다. 테고 정말 나의 치부인 거 그러니까 예. 선택해서 버리고 저장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뭐 그러셔도 어느 됩니다. 노선까지는
그리고 비교적 솔직한 사람들은 그 양이 많아질 수 있겠죠. 아, 많아지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 것 같은 생각도 아, 드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뭐 대단한 치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네, 만큼까지는 예. 아, 그 얘기가 그 요즘 그 명리학으로 뜨는 고미숙 씨가 고민수 선생님. 예. 그 방송할 때 보니까 나의 약점 드러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나의 좋습니다. 약점을 드러내면 예. 편하다는 거예요, 삶이. 아. 왜냐하면 남한테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과 밖이 그렇게 굳이 다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지금 여기 글쓰기 명상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과 그렇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으네요. 예. 스스로에게 이제 약점을 충분히 드러낼 네, 네, 정도의 네. 힘이 있으면 네네. 타인에게도 이제 그렇죠. 스스럼 네, 없이 네. 예,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힘이 있는 거겠네요. 자기 그러면- 자신으로서의 힘. 그렇죠. 타인은 그런 분으로부터 그런 분을 보면서 자존감을 느끼는 거죠.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네. 그래서 힘이 있어 보이죠. 그 선생님 책을 보면서 제가 그게 굉장히 컸고, 예. 그 다음에 코너마다 실질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예. 하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제공해 주시면서 그 디테일하게 명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예. 켜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어요. 아, 요런 거는 내가 답을 좀 해볼까? 근데 아직은 자기 방어, 자기 점검이 많아서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과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실습도 한번 해봐 주신다 그러셨죠? 예, 좋습니다. 네. 예. 그 글쓰기 명상을 주제를 이렇게 주시면서 했던 그런 게 참 조금 수월하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글쓰기 명상이다 하면 되게 좀 막연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되게 옛날에 이제 과거 시험 볼 때도 그렇고 네네. 또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도 그렇고 어디 백일장제에 나가면 글제를 줍니다. 글제. 맞아요. 예. 오늘 무슨 제목으로 글을 써라. 네. 그러면 저 옛날에 심사위원 했었어요. 개편 생활하면서 학생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모아져요. 그 글제에. 그것도 쓰게 되죠. 예, 뭐가 그래서 됐든. 그 글제를 가만히 이렇게 떠올리고 있으면 옛날 이야기도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또는 자기 경험도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네. 오늘은 한번 제가 그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글제를 한번 드리면서 네네. 글쓰기를 실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기억에 듭니다. 남는 게 선생님 그 글 속에 뭐뭐 하고 싶다. 예. 그 우리가 참 뭐뭐 해야 한다는 많은데 하고 싶다는 하도 쪼그라들어갖고 저 속에 있어서 저도 제가 이제 제 강의 프로그램을 할 때 그 액티비티로 백지를 드리고 거기에 싶은 것, 예. 그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저는 이렇게 종이 A4 용지를 그러셨구나. 해서 16개를 해서 16개를 쓰시라 그래갖고 그걸 잘라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해봤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선생님 그걸 보고 예. 이게 그거랑 일맥상통할 수 있겠다. 슬펐던 거는요. 제가 대학생들도 조금 가르쳤었는데 못 쓰는 거예요. 맞아요. 한 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거 오늘 해보면 좋겠네요. 우리 좋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우리 저 필기구하고 백지를 좀 A4 용지 어디서 좀 갖고 오셔갖고 예.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어떤 걸 해볼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종결 어미라고 그러죠. 끝말을 네. 십다로 끝내는 말들을 쓰시는 거죠. 짧은 글짓기네요. 이를테면 여행 가고 싶다. 또는 배고프니까 빵 먹고 싶다. 또는 커피 한 잔 하고 싶다. 이런 것들입니다. 몇 개 쓰면 돼요? 아주 사소한 것들을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쓰시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시다 보면 사실은 이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욕구의 이제 그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쵸. 계속해서 뭔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길어지고. 또 디테일해지겠죠? 실현 가능한 쪽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여행 가고 싶다가 뭐 어디를 가고 싶다, 누구와 그렇죠. 함께 가고 싶다, 예. 언제 가고 싶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꿈입니다. 꿈. 꿈. 예. 그래서 꿈을 구체적으로 꾸게 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인류가 또 이제까지 발전해 왔거든요. 현실의 가능성이 있는 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꿈은 현실성 같은 건 안 따지고 꾸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주 여행을 하고 싶으시면 우주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돼요. 적자생존. 예, 적자생존입니다. 그랬을 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래서 우주 여행 그러니까요. 돈 들여서 지금 뭐 네, 네, 준비하고 네. 있잖아요. 뭐 우리는 그걸 보는 거로 만족해도 되지. 예,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또. 몰라. 뭐 좀 돈 좀 많이 주면 뭐 요즘도 뭐 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규모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 거. 예. 근데 저는 그 우주선 타고 싶은 꿈은 이만큼도 없거든요. 예. 사실 건강도 돈도 있어야 없지만 되고. 예, 건강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랑 같이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모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네. 예, 제가 글쓰기 명상 하시기 전에 잠시 좀 그 모든 것을 잠깐 이렇게 한 근데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1, 20초 정도라도 스톱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고요히 자기 자신을 좀 눈을 감으면 더 좋겠죠? 편안하게 앉히시고 가라앉히시고 눈을 뜨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딱 스톱하는 거예요. 그냥 스톱.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볍게 본인이 뭐하고 싶다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것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쉬운 것들부터. 예, 아주 쉬운 것부터 예, 내 주변에 예, 나 지금 일어나고 싶다 뭐 또는 뭐 물 마시고 싶다 뭐 이런 거 예, 한번 한 2분 정도만 한번 함께 적어 보시겠습니다. 예. 벌써 2분 됐나요? 예. 금세 우리가 글쓰기 작업을 하실 때 보면 네. 아마 모르긴 해도 카톡 쓸 경우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네요. 저 예. 지금 2개밖에 못 썼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저는 한 10개 썼습니다. 10개를 쓰셨어요. 아니, 무슨 속기도 아니시고. 이것도 그러니까는 일종의 힘이에요. 힘. 자꾸 자기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럴 글쓰기 것 자체가, 같으네요. 글쓰기 자체가 굉장히 몰입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마 무슨 일인가 할 수 없이 이게 쓰게 됐을 때 본인은 잠깐 쓴 것 같은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간 네네.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글쓰기 자체가 굉장히 집중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 점검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죠. 작동을 해서 저도 예.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어느 만큼 넘어온 것 같지만 그래도 자기 점검이 많겠죠. 여기 쓰는 내용들이. 예. 그게 시간이 좀 제 입장에서는 걸렸는데 예. 뭐가 선명해지네요, 좀. 그렇죠. 예, 많이 선명해지죠. 예. 드러나고. 저는 이게 드러내도 되는 거니까 내용을 얘기하자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이 Here and Now 현장에서 예, 예, 예. 이 방송을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호스트로서 잘 진행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친구들이랑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을 거거든요.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한 친구들 모임인데 이따가 친구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으면서 예. 이 글쓰기 명상에 대한 걸로 수다를 신나게 떨고 싶다. 예. 그 선명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선명해지죠. 예, 바로 그겁니다. 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네네.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어떤 계기로 해서 내 안에 있는 뭔가 그 싶다 있죠. 욕구. 그 욕구의 성취가 지금 사는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깊은 곳에 그 무의식적으로 그 욕구가 있었던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쉽다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잠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겉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이 다른 거는 둘째치고라도 일단 이 쉽다 글쓰기부터 예. 딱 마음을 먹고 예. 생각날 때마다 뭐뭐 하고 싶다 하고 쓰다 보면 그거는 당분간은 아무도 보여주지 말고 지우지 말고 예.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러면 그 욕구를 해결하고 나서 없애고 그러면은 뭔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네. 그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기대가 큰데요, 저도. 이를테면 이제 처음에는 그 잔잔한 것들이 올라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격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격동이라는 말 너무 공감이 가는데요. 그 격동이 일어날 수 격동을 있어요. 일으킬 것들을 해서 폭풍우를 다 뒤집어서 맞습니다. 다 버리고 다 저쪽에다 던져버리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잔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내면에 그냥 요만큼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일들, 예, 내 안의 욕구들, 네.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드러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네요. 사실은 저희가 이 명상이라는 부분을 짧은 시간에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었던 것 같긴 한데요. 예. 이것도 역시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글쓰기 명상으로 저희가 명상 프로그램을 이제 일단 종료를 할 건데 예. 글쓰기 명상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또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뭐뭐 하고 싶다. 예. 하나만 갖고도 그 맛을 어느 만큼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럼요.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는 뭐 처음에는 보여도 괜찮으니까 어찌 보면은 살짝 의도적으로 그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살짝 놔도 될 것 같은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자기가 또 방어를 하게 그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안 되는구나. 방어를 하시게 되고. 뭐뭐 하고 싶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혼자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그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거기에 이렇게 좀 저 글을 주시면 예.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께서 답을 주실 수도 그럼요. 있으시잖아요. 네, 드릴 수 그렇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렇게를 하는 조금의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예. 저 지금 짧은 시간을 했지만 예. 뭔가 내가 할 일이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 쓰고 없애버리는 부분이 우리의 자기 점검이나 자기 방어를 줄일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너무 아쉬워갖고 오늘 적잖은 시간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예. 혹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네. 여기서 구두 약속을 혹시나 시간이 우리 되신다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혹시 또 원하신다거나 네네 그러시면 또 언젠가 네, 또 좀 부탁을 드리기로 하고 아쉬운 대로 오늘 우리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선생님 저희들의 꿈을 예.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